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실쌤이에요.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온라인 수업 기간이 더 많아졌어요. 등교하면 지금까지 배운 감상곡 수행평가를 볼 예정이니까 꼭 집중해서 수업 참여해봅시다. 오늘 배울 곡은 하이든의 94번 교향곡이에요. 하이든을 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하이든이 교향곡을 만들어서 하이든이 교향곡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가 성립한 교향곡의 패턴이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토벤이 9개의 교향곡을 만든 거에 비해서 하이든은 100개가 넘는 교향곡을 작곡했어요. 이 정도면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죠. 오늘 배울 94번 교향곡은 별명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땡땡 교향곡으로 친숙한 이 곡을 우리 한번 그림을 보고 제목을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니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처음에는 그림에 맞춰서 살금살금 소리에 맞춰서 걷기도 하고 핥기도 하다가 갑자기 포르티시모의 쾅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점프를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은 놀람 교향곡이에요. 우리 같이 배운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1번, 교향곡의 정의와 어원, 악장 구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한다. 교향곡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유래됐는지 그 어원과 악장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울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배울 교향시는 단 한 개의 악장인 1악장으로 단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악장 구성에 따라서 똑같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지만 한 4악장은 교향곡, 1악장은 교향시로 불린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2번 읽어볼게요. 변주곡 형식의 정의를 알고 여러 가지 음악 요소를 구별하면서 놀람 교향곡을 감상해 볼 거예요. 변이 뭘까요? 변한다겠죠? 주는 주제예요. 뭐가 변하냐면 주제가 변할 건데 음악 요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음악 요소인 가락을 가지고 조제를 바꾸기도 하고 음악 요소인 리듬을 가지고 주제를 바꾸기도 해요. 이렇게 요소를 구별하면서 놀람 교향곡을 감상해 봅시다. 3번, 놀람 교향곡을 듣고 샘여림의 변화를 구별하며 표현한다. 샘여림이란 음의 크고 작은 정도를 말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잔잔하게 피아니시모, 피아노로 여리게 시작할 거예요. 도, 도, 미, 미, 솔, 솔, 미.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놀란다고 했죠? 어떻게 놀라냐면 팀파니의 포르티시모로 완전 매우 세게 빵 하고 눌러줄 거예요. 이 샘여림의 차이를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표현해 볼게요. 놀람 교향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선생님이 팽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을까요? 맞아요. 손을 하이하고 들었죠? 하이든. 손을 하이하고 들었던 사람 하이든. 하이든은 1732년도에 태어난 고전시대 사람이에요. 고전시대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엽에 해당되는데 고전시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클래식이에요. 예술음악을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고전시대를 클래식이라고 할까? 클래식은 최상급이나 영속적 가치 있는 것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즉 모범적인 음악, 뛰어난 음악, 그런 걸 말하는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시기의 사람들이 고전시대 사람들인데 그들의 음악이 질적으로 되게 뛰어나다라는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고전시대는 계몽주의 사조가 널리 퍼져가지고 음악 역시 그러한 틀 아래에서 창작되고 수용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보편적이고 단순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음악을 이상으로 한답니다. 오늘 배울 곡도 도, 도, 미, 미, 솔, 솔, 미 이렇게 단순한 주제죠. 자, 그리고 하이든은 헝가리에서 가장 권세 있는 귀족 가문인 에스테르하치 가문에서 30년 동안이나 부악장으로 일하면서 귀족들을 위한 음악을 많이 작곡했어요. 이 당시에 음악가의 위상이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후작이 요구하는 어떤 음악이든지 작곡해야 됐고요. 하이든의 모든 작품의 소유권은 다 에스테르하치 공작한테 있었답니다. 음악가로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한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치 후작의 음악감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음악가들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의 성이나 저택에 머물면서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작곡하거나 연주했습니다. 에스테르하치 궁에 있는 동안 하이든은 그와 함께 생활했던 동료 음악가들 말고는 동시대 다른 음악가들과의 접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된 상황이 하이든에게 오히려 다양하고 모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행이나 다른 음악가들의 평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든이 60세가 되어서야 30년을 일하고 60세가 되어서야 이제 안톤 에스테르하치 공작이 이번에는 음악에 드는 돈을 줄이고 싶어서 하이든한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든이 런던으로 건너가서 작곡한 런던 교향곡이 오늘 배울 놀람 교향곡이 포함된답니다. 악보 산업이 흥행을 하면서 작곡가들이 수혜를 입기 시작했는데 대표적 인물이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 고전파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악보는 더 이상 음악가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경제력을 갖게 된 중산층과 시민 계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음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다고는 하지만 음악가를 고용하여 집에 둘 형편은 아니었기에 스스로 악기를 배워서라도 음악을 즐기려 했고, 그러려면 당연히 악보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이든의 명성은 이렇게 악보 산업이 성장하면서 온 유럽에 널리 퍼졌습니다. 에스테르하치 후작 가문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런던으로 갔을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에게 열광하며 환영했던 것도 악보를 통해 바다 건너까지 널리 퍼진 하이든의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향곡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심포니라고 하죠. 교향곡은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다악장 형식의 악곡을 말해요. 관현악이라고 하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모든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였죠. 그리고 1악장이 아니고 4악장, 즉 여러 가지 다악장 형식의 악곡을 말해요. 그리고 심포니 교향곡의 어원은 신, 함께, 포니아, 울리다 라는 즉 함께 울리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작품은 원래 고전시대 바로 이전에 바로크 시대에 오페라가 있었는데 그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서곡으로 쓰였어요. 원래 빠르고 느리고 빠른 이 세 부분, 빠, 느, 빠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던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고전 심포니가 탄생을 합니다. 교향곡은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하이든의 교향곡 전형을 좀 가져와 봤는데 1악장은 빠른 소나타 형식인데 하이든은 앞에 느린 도입부를 집어넣어서 빠른 1악장 성격을 청각적으로 각인시켰어요. 이 악장은 느리고 서정적인 악장이 와요.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놀람교향곡의 이 악장은 느리고 여리게 시작해요. 삼악장은 3박자인 미뉴에토는 트리오가 나와요.
악장은 빠르고 경쾌한 악장으로 끝이 나요. 놀람교향곡은 하이든의 인생을 4기까지 구분을 했을 때 제일 후기인 4기에 해당되고요. 자유의 몸으로 런던으로 이제 건너가서 작곡한 런던 교향곡이에요. 94번 교향곡이고요. 런던 교향곡의 특징이 바로 이 악장의 특징으로 별명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 군대 같은 경우는 이 악장에서 트럼펫이 군대 신호를 묘사해줘서 군대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101번 시계라는 악곡은 이 악장에서 시계 소리 같은 규칙적인 리듬이 나와서 시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울 곡은 놀람이라는 별명이 왜 붙게 됐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누구요? 누구? 하이든? 그 사람 말도 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세상에. 나 공연 보러 갔다가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심장 떨려. 어머머. 하이든 아주 못됐어. 장난이 심해도 너무 심해. 저녁 먹고 왔더니 좀 졸리네. 창피하게 졸지 말고 우아하게 잘 들읍시다. 알았어요. 당신이나 좀 졸지 마요. 아유 깜짝이야. 깜짝이야. 떨어질 뻔했어요. 이 놀람교향곡은 변주곡 형식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변주가 뭐라고 했죠? 변하다. 뭐가? 주제가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냐면 음악적 요소인 가락을 통해서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 리듬을 통해서 또는 샘여림을 통해서 또는 조성을 통해서 주제를 바꿔요. 단순한 소나무를 주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장식을 더하면 더욱 화려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겠죠. 자, 도도 솔솔 랄라솔 이 주제, 단순한 주제에다가 가락을 변주한다면 레도시도 시도 하면서 음악이 더욱 화려해지겠죠. 놀람교향곡 2악장은 주제 1개와 변주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요소를 통해서 주제를 변주시켰는지 잘 확인하면서 감상해 봅시다. 이게 주제예요. 아주 피아노로 여리게 시작하죠. 작게. 피아니시모 더 여리게, 매우 여리게. 제1변주 제2바이올린이 주제를 포르테로. 자, 그 다음에 제1바이올린이 주제에 가락을 더 넣어서 변주해줬네요. 그래서 제1변주는 가락 변주예요. 가락이 더 첨가가 돼서 변주했죠. 제2변주는 주제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제보다 더 무섭고 뭔가 어둡고 이런 느낌이 됐네요. 왜냐하면 단조로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밝은 느낌의 도도미미솔솔 이 장조에서 도도미플레 하면서 단조로, 어두운 단조로 변화가 됐어요. 보면 플랫이 3개가 앞에 있죠. 조표가. 이것은 다단조예요. 이렇게 조성이 바뀐 것을 조성 변주라고 해요. 3변주는 음이 더 짧아졌죠. 8분음표였던 도도, 이 8분음표였던 주제가 도도도도 하면서 16분음표로
반의 반 길이로 더 짧아졌는데 거기에 스타카토까지 붙어서 더 짧게 끊어졌어요. 음의 길고 짧음인 리듬이 변화됐으니까 리듬 변주겠죠. 사변주는 원래 약박이었던 두 이박에 악센트가 들어가면서 미, 솔, 미 하면서 샘여림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샘여림 변주라고 해요. 그럼 샘여림이 뭘까요? 샘여림은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말해요.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우 여린 피아니시모부터 매우 센 포르티시모까지 있어요. 우리 박수를 치면서 몸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박수를 한번 쳐볼 건데요. 피아니시모는 매우 여리게예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을 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나로 쳐보면서 해볼게요. 피아니시모는 매우 여리게. 시작! 피아니시모 매우 여리게. 자, 그 다음 피아노는요 여리게예요. 이제 조금 더 세진 여리게는 이렇게 5손가락으로 피아노 여리게. 한 번 더 시작! 피아노 여리게. 이번에 메조 피아노는요 조금 여리게요.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좀 더 넓게 쳐볼게요. 메조 피아노 조금 여리게. 다시 한 번 더 메조 피아노 조금 여리게. 자, 그 다음 메조 포르테는요 조금 세게 해요. 조금 더 넓게.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한 번 더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자, 이번에 포르테는 세게 해요. 세게니까 한 이 정도 손바닥을 쳐볼게요. 포르테 세게. 한 번 더 포르테 세게. 포르티시모는 매우 세게 해요. 전체를 시작! 포르티시모 매우 세게. 한 번 더 포르티시모 매우 세게. 자, 이번에는 하이든의 놀람교향곡을 박수로 치면서 샘여림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주제부터 한번 손바닥 박수로 표현해 볼 건데요. 피아노니까 시작! 도, 도, 미, 미, 솔, 솔, 미, 파, 파, 레, 레, 시, 시, 솔. 자, 이번에는 제1변주로 가볼 거예요. 똑같이 피아노네요. 솔, 도, 시, 시, 랄, 라, 솔, 솔, 파, 파, 미, 미, 레, 레, 도, 시, 라, 솔, 파, 미. 자, 이번에는 2변주예요. 2변주는 포르티시모네. 자, 이번에는 단조 분위기가 나게 쳐봅시다. 시작! 도, 도, 미 플랫, 미 플랫, 솔, 솔, 미 플랫, 파, 파, 레, 레, 시, 시, 솔. 자, 제3변주. 이번에는요 리듬이 변해졌어. 이번에도 피아노니까 스타카토로 16분음표 스타카토 시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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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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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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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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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 이번에는 4변주 가봅시다. 이번에는 포르티시모인데 포르티시모 두 번째 박자는 액센트로 더 세게 표현해줘야 돼요. 시작! 도, 도, 미, 미, 솔, 솔, 미, 미. 자, 한번 표현해봤나요? 여러분들이 놀람교향곡 6분밖에 안 돼요. 이 악장은 6분 동안 한번 들으면서 표현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봅시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교향곡, 100여 곡이 넘는 많은 교향곡들을 작곡했고요. 오늘 배운 놀람교향곡은요, 런던에서 작곡한 94번 교향곡이었어요. 교향곡은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4악장 형식의 악곡을 말해요. 그 중에 이 악장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변주곡 형식이었어. 변주곡은 변해요. 뭐가? 주제를 변주하는 변주곡은요 4개의 변주곡으로 놀람교향곡에서 표현되는데요. 1변주 가락 변주였어요. 솔도 시시랄라 솔솔 파파 미미렐레도 하는 가락 변주. 2변주 조성 변주였어.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다 장조였는데요. 두 번째 2변주에서는 다 단조로 도도 미플랫 솔솔 미플랫 하면서 다 단조로 바뀌었고요. 자, 3변주는 리듬 변주였어. 음의 길이가 더 짧아졌죠. 그래서 도도도도 미미미미 하면서 짧아졌어. 마지막 4변주에서는요 샘여림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 같은 경우는 1박이 원래 강세잖아요. 그래서 도도미미 이렇게 갔다면 4변주에서는 도도미미 솔솔미미 하면서 샘여림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우리 여린 피아노 피아니시모로 했다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포르티시모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하이든의 재치를 느끼면서 샘여린 표현을 박수로 같이 표현해봤죠. 오늘 배운 내용들 기억해주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적인 내용을 관현악으로 표현했던
1학장 구성의 교양실을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어요.